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제목이 지역대학 벤처캐피탈 자금조달 전략이었는데, 막상 오늘 와서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NFT 캠퍼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자금 조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지역 대학이 지원하고 있는 기업, 아마 NFT와 관련된 기업이랑 사업이 되겠죠. 이게 이제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작년도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 투자 현황,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투자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NFT와 관련된 지역 대학의 자금 조달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의 벤처기업, NFT 기업도 결국엔 벤처기업이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저 대표적으로 이제 벤처캐피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또 이제 팁스 프로그램부터 엔젤 투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창업 투자회사 벤처캐피탈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표를 보시면은 2018년도 133개 정도 됐던 VC가 작년도에 거의 100개 정도 늘어나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다 보니까 이 약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간 이게 좀 하향세를 그리지 않겠나. 왜냐면 좀 버블 시점에 많이 생겨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려면 돈을 모아서 그 펀드를 가지고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잘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펀드에 출자하는 투자자들이 가만히 은행에 넣어도 금리가 7% 막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모험하려는 그런 펀드에다 출자하는 것들이 약간 줄고 있어요. 관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올해는 창투사들, 벤처캐피탈도 약간 좀 주춤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나온 이제 정보인데, 투자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NFT를 영위하는 기업들도 이런 이제 투자 재원에 의해서 이제 투자가 되겠죠. 일단은 작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펀드 결성이 됐습니다. 현재 약정 금액 기준으로는 한 51조 정도가 NFT를 포함한 바이오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의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작년도에 이제 VC가 숫자가 올해는 좀 줄어들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벤처 펀드는 올해 상당 부분 축소가 될 것이다.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 때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이 일단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모태 펀드라는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올해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투자 붐인데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줄고 있었어요. 펀드 결성은 많이 됐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투자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펀드 결성이 어려지다 보니까 VC들이 갖고 있는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 돈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금액이 한 1조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왜 줄었냐면은, 투자 기업 숫자도 줄었지만 투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야지 투자 규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영향을 주면서 벤처 투자가 작년 말부터 줄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줄을 것이다라는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기업 쪽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이오 생태계가 많은 자금이 몰렸지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아니면 임상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어떤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투자가 줄었고요. 하지만 요즘에 K컬처다, K컨텐츠다 해가지고 이쪽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소부장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ICT 서비스 쪽이 아마 저희 NFT와 관련된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 분야에는 인공지능, AI 포함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 NFT를 포함한 쪽의 ICT 서비스 쪽에는
투자 금액이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저희 NFT만 국한해서 보면은 또 다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벤처캐피탈 자금이 초기 쪽으로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NFT 기업들이 상당 부분 스타트업이나 어떤 초기 쪽 기업이 많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또 펀딩을 하기에는 좀 나쁜 또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장을 잘 안 시켜줍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IPO하는 기업이 올해는 줄 겁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좀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모 가격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하겠지, 후년에 하겠지 좀 미뤄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위원회에서 심사를 되게 터프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좀 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벤처 투자 현황입니다.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대학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약간 좀 이제 한 꼭지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벤처 투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비중이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21.8%에서 2021년도에는 18.2% 줄었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제 표를 보시면 중소기업의 숫자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뭐 49%에 51%이기 때문에. 그런데 벤처기업, 그 다음에 뭐 기술 창업기업 숫자를 보면은 거의 4대 6 수준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왜 우리 지역엔 투자 안 해줍니까? 이런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상당 부분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90%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라고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를 만들 때, 그러니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때 지역에 있는 그런 자금들이 그 펀드에 출자가 돼서 지역에 좀 투자를 좀 부탁하는, 요구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데 펀드를 만들 때 지역에서 들어온 돈이 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왜 우리 지역에는 투자를 안 해줍니까? 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오른쪽에 이제 박스에 있는 거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투자 금액과 이 오른쪽에 그나마 좀 투자 금액이 되고 있는 쪽이 뭐 부산, 대전, 경상북도 쪽이고 전남 쪽에는 작년도에 투자가 33억으로 나와 있어요, 집계가.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크게 비교가 되죠. 서울, 경기를 다 더하면 거의 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들도 수도권에 다 모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거의 한 70% 정도가 창업 기획자들이 이런 NFT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투자를 이제 처음에 많이 하는데 거의 70% 정도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요. 이 비수도권 쪽에서 창업 기획자를 하시는 분들 숫자가 한 3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들이 팁스를 하시는데 이 팁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으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돈을 또 추가적으로 넣어줍니다. 근데 이런 팁스 프로그램 운용사도 24개사 전체 중에 한 30% 정도만 이제 비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지역에 있는 곳에 이런 벤처 자금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 대학의 자금 조달 전략 플러스 이 NFT와 관련된 이 지방 기업들과 연계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나왔던 어떤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그러니까 그 비수도권 지역의 이제 VC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신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VC 쪽에서는 지방 쪽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성공 사례가 드물고 뭐 정보도 비대칭하고 그래서 관심은 많은데 좀 어렵다라는 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받는 절차가 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다. 이거 뭐 개선이 좀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마지막에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그 차이를 좀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작년 2022년 2월에 나온 자료이고 지금도 사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역에 있는 기업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지역 뉴딜 벤처 펀드를 한 수천억 규모로 지금 결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논문의 결론하고 똑같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동남권 그다음에 뭐 지역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수천억 규모의 펀드를 그 결성하기 위해서 공고가 났고 현재 그런 그 VC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이제 올 1월달에 이제 벤처 펀드 공고가 또 났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펀드는 아니지만 그 펀드를 이용해서 지역에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NFT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어쨌든 간에 그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VC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강원도, 충청권, 뭐 호남권 등등 해가지고 부산 지역 해가지고 그 이런 업체들의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자기 지역에 속해 있는 VC들을 먼저 찾아가서 펀드레이징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태 펀드에 그 동안에 결성된 수많은 펀드들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ICT 서비스다, 뭐 NFT 기업을 포함하겠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업종을 딱 클릭한 다음에 지역을 딱 누르면 다음 페이지처럼 그 지역에 해당되는 업종의 펀드가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를 알아야 가서 만나보고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엑셀러레이터 리스트입니다. 이게 뭐 강원권, 충북, 대전, 일단 대전 쪽에 좀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호남권, 경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타트업들의 어떤 그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런 투자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팁스 프로그램도 수도권을 제외한 뭐 강원도, 충청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만나서 NFT를 영위하는 NFT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펀드레이징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투자자들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 좀 강의를 드리면서 이 NFT 스타트업들에 대한 부분들 어떤 그 펀딩을 하는데 좀 팁보다는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 중에서도 이 NFT라는 것이 사실 뭐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그 생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 이 그 벤처 캐피탈이 운영하는 이 벤처 조합에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에 대한 투자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사행성 산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음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투자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게 추가가 돼가지고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투자를 금지하고 예전에 그게 한번 뉴스에 크게 났었거든요. 벤처펀드에 운영하는 정부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벤처펀드에 거래소 그런 그 코인 거래 투자가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뉴스가 났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상당 부분 좀 이렇게 풀려야 이런 중요한 이런 NFT 산업 쪽에 투자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뭐 그 특별한 어떤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정보를 알아야 투자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도 NFT 이런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큰 내용이 없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